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허정준이고 프리랜서 마켓 크몽에서 AI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LLM을 활용한 실전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는 책을 썼었고요. 패스트 캠퍼스에서 2가지 정도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오늘 진행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단틱 AI가 무엇인지 먼저 소개를 드리고 사용법과 그 파이단틱 그래프와 랭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프레임워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프레임워크들도 올해 길어봐야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된 프레임워크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파이단틱 AI는 그 중에서도 되게 짧게 얼마 되지 않은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2024년 말에 공개가 되었고요. 이제 한 3, 4개월 정도 된 프레임워크고 그래서 신생 프레임워크라 아직 기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후발주자인 만큼 기존의 프레임워크들의 장점들을 많이 배운 것으로 보이고 파이단틱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들에서 저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프레임워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꼬꼬마 프레임워크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단틱 AI는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파이단틱 팀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단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파이단틱은 파이썬의 대표적인 데이터 검증 라이브러리고요. 그 패스트 API라던가 아니면 뭐 많이 사용되는 랭체인이라던가 이런 현대적인 파이썬 라이브러리에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검증할 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검증이라는 것은 파이썬에서 다루는 데이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특정한 타입이나 값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파이단틱에는 기본적으로 자동 형변환 기능도 있어서 조건을 맞지 않는데 혹시 형변환을 하면 조건이 맞아지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변환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파이단틱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person이라는 그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각각의 이름, 나이, 그리고 생년월일을 받는다고 하고 이름은 양수여야 하고 양의 정수여야 되고 그리고 생년월일 같은 경우는 일자 형식으로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는데 보시면은 age가 int가 아니라 그 스트링 타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생년월일도 그냥 스트링으로 일자 형식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넣으면은 자동 형변환에 따라서 나이와 생년월일을 그 기존에 정의한 타입대로 변환해 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잘 변환된 케이스를 보았다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름이 원래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이는 양의 정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음의 정수가 들어갔고 생년월일은 아예 날짜가 아닙니다라는 스트링으로 날짜로 변환조차 하기 어려운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ID 상에서 그 코드 편집기 상에서도 이렇게 빨갛게 경고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커서를 올려서 살펴보면 필요한 필드가 없거나 아니면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식의 안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단틱이 하는 일은 이렇게 데이터가 검증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미리 개발 단계나 아니면 좀 이른 단계에서 확인하고 디버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몇몇 분들은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파이단틱과 그럼 AI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LLM이 각광받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 시대에는 이제 AI 모델에 보통 입력도 정해진 형식의 입력을 넣고 그리고 출력도 정해진 형식의 출력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의 한계들도 많았겠지만 장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출력으로 나온 결과를 코드에 통합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하지만 LLM을 활용하게 되면서 생긴 문제는 LLM의 능력이 뛰어나진 만큼 다양한 입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은 좋았지만 내용과 형식이 굉장히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 결과를 코드에 통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이단틱이라는 것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파이단틱이 지금 뭐 오픈AI의 클라이언트라든가 아니면 그 제미나이나 엔트로픽 같은 그런 많은 프로바이더 그리고 그 LLM 관련 프레임워크에서 이런 이유로 파이단틱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LLM의 출력을 활용하는 유형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LLM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개발을 한다고 할 때 기획 단계나 개발 단계에서 이 LLM이 지금 생성한 출력이 누구한테 보여지는가를 기준으로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LLM이 생성한 결과는 크게는 세 종류의 소비자가 있는 편인데, 첫째는 사람이고요. 채팅 어플 같은 경우에는 LLM이 생성한 결과를 사람이 확인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LLM이 입력으로 받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유형을 좀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과 LLM 모두 되게 자유로운 형식의 데이터를 잘 이해하는, 텍스트를 잘 이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LLM이 생성한 출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에이전트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대부분 LLM의 출력이 사람이나 LLM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코드가 그 출력을 받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건 아니면 어떤 언어로 코딩을 하건 코드라는 것은 이제 띄어쓰기가 하나만 잘못 들어가도 에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스키마 조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만족해야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에이전트 이전에 LLM이나 레그 중심이라면 LLM이 생성한 출력이 LLM이나 사람한테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비교적 자유롭게 생성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에이전트 방식에서는 LLM이 출력한 결과를 코드가 사용하게 되는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파이단틱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세 번째로 코드가 LLM의 출력을 활용하게 되는 케이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실 코드라는 것,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수많은 분기 처리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의 코드는 모두 개발자가 분기 조건들을 작성을 해서 개발을 했었다면, LLM이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서는 좀 더 동적인 판단, 그러니까 LLM에게 판단을 맡기는 그런 식의 방식이 점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에이전트의 중심적인 동작 방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모델별로 그 AI 모델을 태스크별로 개별로 학습을 해서 활용을 하는 방식이 많았다면, 현재는 자연어 프롬프팅을 통해서 쉽게 모델을 마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LLM을 활용하면 동적인 판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LLM의 판단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라고 하면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로 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오픈AI를 기준으로 보면 구조화된 출력이라고 해서 특정한 형식과 아니면 값 조건에 맞게 출력을 생성하도록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것이 이제 구조화된 출력이고, 그 다음에 앞서 그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도구와 도구의 설명을 입력으로 주면서 너가 적절한 시점에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선택해라고 하는 도구 호출 방식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파이단틱과 AI, 파이단틱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파이단틱과 AI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스트럭처럴드 아웃풋과 펑션 콜링이 에이전트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파이단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단틱 AI에 대해서 대부분은 처음 들어보시거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사용법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파이단틱 AI에서 에이전트라는 클래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 에이전트에 사용할 모델과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간단하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에이전트를 생성한 이후에 run sync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시면 result라는 것의 결과가 반환이 되고, 이 안에 데이터라는 부분에 이제 출력 결과를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에이전트 단위로 애초에 정의를 해서 그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모델 이름을 이렇게 스트링으로만 해서 주면 모델이 바꿀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오픈AI, 그 다음에 엔트로픽, 구글, 올라마 등의 모델들을 쉽게 변경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에이전트 단위로 정의해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LLM을 활용할 때 그 추상화 레벨이 좀 저수준부터 고수준까지 있다고 했을 때 가장 저수준을 이제 LLM 프로바이더의 클라이언트를 직접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면, 두 번째로는 그
모델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 랭체인이라던가 라이트 LLM 등의 LLM 호출 추상화 레벨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에이전트 호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에이전트 호출이라는 것은 이제 LLM으로부터 텍스트 출력을 받을 수도 있고 LLM에게 도구를 호출하도록 해서 그 도구의 호출까지를 하나로 엮어서 사용하는 레벨이기 때문에 한 단계 추상화 레벨이 높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레벨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파이단틱 AI의 에이전트, 좀 전에 보셨던 이 방식, 그러니까 저희가 LLM 모델을 정의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라는 한 단계 좀 더 높은 레벨에서 정의하고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파이단틱 AI가 위치하는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는 게 앞서 이제 테디님께서 소개해 주신 랭그래프에서도 리액트 에이전트라는 것을 프리빌트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리액트 에이전트라는 단위로 하나씩 생성을 해서 그것을 전체 그래프에서 활용하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고, 최근에 이제 허깅페이스에서 스몰 에이전트라는 프레임워크를 출시하면서도 크리에이트 에이전트라고 해서 에이전트 레벨로 객체를 생성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벨에서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추상화 레벨이 높은 게 이제 멀티 에이전트라고 한다고 하면 그 에이전트를 하나 단일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사이에서 순서를 관리한다. 그러니까 아까 간단히 소개해 주셨지만 핸드오프라는 개념으로 하나의 에이전트에서 다음 에이전트로 넘어가는 그런 관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에이전트 사이에서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그런 오토젠이나 아니면 크루AI 같은 그런 레벨의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파이단틱 AI가 좀 노리고 있는 레벨은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레벨인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지금까지 파이단틱 AI가 개발되고 있는 단계이고, 네 번째 이제 멀티 에이전트로 가는 것이 가기 위한 그 단계들을 지금 파이단틱 AI가 밟고 있습니다. 파이단틱 AI가 제공하는 기능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아까 앞서 코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모델과 시스템 프롬프트를 지정을 해서 에이전트 단위로 생성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파이단틱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결과 형식을 지정을 해서 특정한 형식과 조건에 맞춰서 결과를 받는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도구를 쉽게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스트리밍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존성 주입을 지원을 합니다. 의존성 주입이라는 것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 형식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코드에서 보시면 만약에 출력 결과로 시티와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은 경우에 내가 받고 싶은 데이터의 형식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파이단틱의 베이스 모델을 사용해서 이렇게 형식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를 정의를 하면서 내가 받고 싶은 결과 형식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인자로 전달을 해주게 되면 단순히 그 텍스트 출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식에 맞는 결과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도구를 통합할 수 있는데요. 여기 코드에서 보시면 이 데코레이터를 사용해서 위에서 에이전트를 정의한 이후에 에이전트가 사용할 도구를 이렇게 함수에 쉽게 연결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밑에 search table이라는 이 함수가 이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도구로 등록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데코레이터를 통해서 에이전트의 도구를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사실 그 파이단틱 AI 자체에서 도구를 지원하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검색을 위한 네이티브 도구를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코드에서 임포트하는 부분을 보시면 아예 파이단틱 AI에서 커먼 툴스라는 이름으로 그 검색 도구들을 지원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앞서 의존성 주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의존성 주입이라는 것은 이제 실행 시점에 필요한 객체나 값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 에이전트가 동작을 할 때 DB가 필요하고 아니면 이제 그 호출을 HTTP 요청을 보낼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필요하고 어떠한 서비스의 API 키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이 에이전트 코드 내에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실행하는 시점, 그러니까 run sync라는 실행하는 시점에
의존성들을 주입을 해줌으로써 실행 시점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쉽게 그 시점에서 모델이나 의존성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에이전트를 모두 만든 다음에 테스트할 때는 사실 에이전트 실제 모델을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가짜 모델,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내뱉는 그런 모델로 바꿔 쳐서 코드 전체가 잘 돌아가는지만 확인하기 위한 그런 가짜 모델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모델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테스트 용이성이 좀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제 멀티 에이전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멀티 에이전트를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을 파이던틱 AI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도구 호출 방식으로 멀티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에이전트 A가 있고 에이전트 B가 있다고 했을 때 에이전트 B를 호출하는 것이 직접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 A가 A에게 에이전트 B의 실행을 도구로서 등록을 하는 방식입니다. 뒤에서 코드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거라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에이전트를 실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의 흐름에 따라서 개발자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어떠한 에이전트가 실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코드상에 이제 고정돼서 넣어지는 그런 방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래프를 사용해서 좀 더 복잡한 흐름까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물론 애플리케이션 코드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복잡한 흐름을 구현을 할 수가 있지만 뭐 사이클릭한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복잡도가 좀 점점 높아질수록 그 흐름을 연결하는 흐름을 관리하는 것과 그리고 코드가 어느 정도는 분리되는 것이 편할 때가 있어서 세 번째 그래프 방식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구 호출 방식을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만약에 이제 메인 에이전트가 있고 그리고 웹 검색을 하는 에이전트와 그리고 날짜 검색을 하는 에이전트가 있다고 하면 메인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다른 에이전트 호출, 여기 보시면 웹 서치 에이전트가 호출되는 부분 그리고 웨더 에이전트가 호출되는 부분을 메인 에이전트의 도구로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메인 에이전트가 이제 사용자의 요청을 받고 만약에 웹 검색이 필요하다 하면 웹 서치 에이전트를 실행을 하고 날씨 검색이 필요하다 하면 웨더 에이전트를 실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멀티 에이전트 구현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던 발표에서 이 슈퍼바이저 같은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에이전트 호출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코드에서 이제 시티와 그 국가 정보를 반환하도록 하는 그런 에이전트를 하나 정의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에이전트인데 앞서와 좀 달라지는 것은 시티 로케이션 이 데이터 형식으로 응답을 반환할 수도 있지만 이 맨 끝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스트링 타입으로도 반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사용자의 요청에서 도시라던가 국가 정보를 뽑을 수 있으면 이 방식으로 답변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답변처럼 답변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인데요.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에이전트가 실행이 되다가 에이전트의 실행 결과가 이 시티와 국가 정보 이 형식이면 웨더 그 위치 정보에 대한 날씨를 검색하는 걸 실행하고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요청이어서 텍스트로 응답을 반환한 케이스라면 그냥 그 결과를 출력하는 그런 방식, 그런 로직을 구현을 한 건데요. 이렇게 특정 조건에서만 웨더 에이전트를 실행하도록 구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방식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특정 조건에 대해서 미리 정의를 해서 기획을 하고 구현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복잡한 방식이 그래프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파이던틱 AI에서도 그래프 기능, 그러니까 랭그래프에서 보셨던 것과 같은 그래프 기능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2025년 1월 15일, 그러니까 한 달 반 전에 이제 처음으로 그래프 기능을 추가해서 지금 아직은 기능이 매우 빈약한데 점점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단틱 그래프는 그래프 방식으로 워크플로우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파이단틱 AI와는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복잡한 흐름을 구현할 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랭그래프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랭그래프가 작년 한 6, 7월 아니면 그 이전의 모습과 비슷한 정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단틱 그래프가 실행되는 방식을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그래프여서 입력이 5로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판단하는 노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1씩 그 값을 증가하는 그런 노드, 그렇게 두 가지로 구현이 되어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로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체크해서 떨어지지 않으면 1을 증가시키고요. 5로 나누어 떨어지면 AND로 종료시키는 그런 로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랭그래프와 문법이나 이런 부분에선 차이가 있지만 그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파이단틱 AI를 쓰신다고 하면 에이전트 레벨에서 간단하게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은 파이단틱 AI가 충분히 잘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랭그래프와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파이단틱 그래프 자체가 랭그래프의 굉장히 초기 형태이기 때문에 워크플로우 관리는 랭그래프를 통해서 전체 그래프를 관리하고 그 그래프의 노드 하나하나에서 에이전트를 호출하는 것은 파이단틱 AI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혹시 어떤 기능들이 없는 거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텐데 랭그래프에서 지원하는 엄청나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앞서 테디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인터럽트라고 해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 그래프를 중지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아직 없고, 그리고 커맨드라고 해서 특정한 노드까지 그냥 노드의 이름만 알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지원을 하는데요. 그런 방식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또 할 수 있는 체크 포인터와 메모리 기능도 아직은 지원을 하지 않아서 그래프 부분은 정말 시작 단계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요약하자면 파이단틱 AI는 단일 에이전트를 간단하게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고요. 파이단틱 그래프를 통해서 복잡한 워크플로우 관리 또 멀티 에이전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에 멀티 에이전트나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관리한다고 하면 랭그래프와 함께 사용하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 오늘 발표의 요약입니다. 네, 이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